처음 하는 거는 잠새 같은 걸 자세하게 그리는 걸 작업을 했었는데 하고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일필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나 연구를 했었는데 마침 이제 서예를 배우고 나서 일필로 해보자 그렇게 시도한 것이 이제 스무크로키가 된 것이죠. 할 수 없다에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부터는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로 변하게 됐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스무크로키 화가 석창우입니다. 이제 1984년 정도 됐었는데 그때 이제 그 회사에서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가 22,900볼트에 감전돼가지고 이제 그 양팔이 절단되면서 그 기존에 있던 생활이 이제 무너지면서 병원 생활을 한 1년 반 동안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의수를 차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막 연습하는 그런 때였었거든요. 아들이 내가 자기가 태어난 지 한 달 반 만에 내가 다쳐가지고 아들한테 해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림을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림은 안 그려봤지만 일단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막 틀리고 그런 게 아니고 그대로 처음 그린 그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림이 참새가. 처음 참새를 그리고 나서 느낀 게 양팔이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이 가져온 그림책을 보고 그냥 다양한 동물들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밌어지니까 계속 그리다 보니까 우리 그 사모님하고 처형이 보더니 손 있는 사람보다 잘 그리는 것 같으니까 그림을 배우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죠. 화실에 연락을 하니까 양팔이 없으면 힘들다고 여러 가지 물감도 다뤄야 되고 자기들이 또 양손이 없는 사람 가르쳐 본 역사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취미를 가지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생겼기 때문에 끝까지 해보자 해서 이제 생각한 것이 사군자였어요. 사군자는 이제 먹물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서예학을 운영하시는 여태명 선생님을 찾아가서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그분도 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시길래 그러면 내가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죠. 양손이 없으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일단 이제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힘들다는 건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힘든 자체가 그게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고 계속 반복하면 된다는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또 경험을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실패를 막 하면서 나중에 가게 되면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마음먹은 거는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죠. 스포츠 자체를 좋아하는데 팔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리만족 겸 해서 이제 보고 이제 그리는 게 이제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제 절정 기량일 때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포즈가 나오니까 그걸 또 캐치해가야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모델이 움직이는 표현하고자 하는 그걸 핵심을 뽑아서 표현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양팔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리는 단점이 되는데 양팔이 없으면 해서 온몸을 움직여야지 이제 색이나 선을 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온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온몸을 사용해서 한 그림이 일반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냥 담백하고 괜찮 있는 선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점이 되는 거죠.
이제 스포츠 선수들 보게 되면 이제 초기에 유명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이제 갑자기 기량이 발전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이 인간이라는 거는 시작은 그 별로 볼 일 없었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뭐 최고점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나는 그런 걸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동질감을 느껴요. 스포츠나 가수나 다 무용수나 다 똑같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그 순간에 다 썼거든요. 퍼포먼스는 이제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이제 거기는 2분 40초지만 다른 데는 보통 10분 이내로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 안에 그 있는 걸 완전히 다 쏟아버려가지고 그 이후에는 작업을 못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 내면에 있는 거나 그 육체적인 그 힘을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완전히 빠진 상태가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시 이제 기운이 나한테로 쭉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쫙 비었다가 채워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죠. 2011년도에부터 그 김연아가 세계선수권대 우승하면서 그때 절정에 올랐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많이 그렸었죠. 그러니까 그 선수의 절정이 되게 되면 모든 포즈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자연미가 있거든요. 동작 하나하나를 그려서 군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잘 구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그걸 트리플 악셀처럼 이렇게 한번 회전해가 쫙 하는 거를 이렇게 순서로 쭉 해서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그리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리면서 봤더니 그 안에 희로애락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긴장감이 있다가 올라설 때 이를 악물고 있거든요. 캡처를 해보면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뒤에 해가지고 안도감. 그 나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다른 거 하기 위해서 이제 갈 때 이제 그 성취를 했다는 즐거움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감정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은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는 사람들이 감상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모델을 이제 그렸는데 그 사람 모델의 그 내면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퍼포먼스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다 원인이 다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낙관까지. 근데 남이 찍어줘야 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마침 거기 안중근 의사가 서예 작품을 하고 나서 손바닥으로 찍은 낙관을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 나도 이제 저렇게 하자. 네 번째 손가락이 그렇게 되지만 저는 이제 발가락이 다치면서 거기 4-5번째가 없거든요. 발을 활용해가지고 낙관을 하자 그렇게 사용했더니 반응도 좋고 또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죠. 자전거라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페달을 지속적으로 밟지 않으면 쓰러지잖아요.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이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페달을 지속적으로 밟아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생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자주 그리고 있죠. 그 자전거를. (2015년이) 되니까 이제 60살이 됐거든요. 근데 내가 30살에 다쳐가지고 손 있이 30년, 손 없이 30년을 이제 보냈는데 그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더니 손 없이 지난 30년이 손 있이 지난 30년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웠더라고요. 이 자체가 보통 이제
운명하고 숙명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느낀 게 뭐냐면 그 운명 같은 거는 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숙명은 피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 내가 감전된 것은 그 운명이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건 숙명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어차피 이제 그림 자체가 원래 이제 그 애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양팔이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아빠보다는 뭔가 하는 아빠를 비치기 위해서 막 찾다가 이제 그림을 선택해가지고 정신없이 빠져들어가가지고 이제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내가 즐겁게 작업을 하면서 갔다는 그런 작가로 남고 싶죠.